NSAID의 작용 메커니즘은 시클로옥시게나제 효소 COX-1의 억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COX-2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 및 트롬복산 A2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COX-2는 활성화된 인간 B 림프구를 성향 조절하여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항체 합성 시 비선택적인 NSAID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관 내 연구에서 이부브루펜, 아스피린, 나프록센 및 아스타미노펜이 항체 합성을 억제함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유행성 감염 및 후속 질병에 대한 NSAID에 대한 혼란스러운 변수는 많은 환자가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의학 및 건강제품기구는 2020년 3월 16일에 NSAID와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행성 감염 환자에서 이부프루펜의 사용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에 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NSAID는 종종 암 환자의 경미한 통증 관리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이런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NSAID 또는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새로운 전염병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오비드 메딜라인을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했으며 13개의 연구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검토 내의 한 연구는 사스 감염에 의한 ACE2 하향 조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ACE1 하향 조절은 이전의 사스에서 폐기능 상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데이터는 또한 당뇨병 환자 및 안지오텐신2 유형 1수용체의 차단제로 이부브루펜의 사용을 통해 ACE2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적 환자에서 ACE2의 증가된 발현은 새로운 전염병의 감염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런 얇은 증거로 인해 수많은 전문가 단체가 프랑스 공무원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그룹 중 하나는 아일랜드의 전염병 협회로 순환 메시지는 가짜 메시지이며 환자는 여전히 이부브루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새로운 전염병의 감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보건부는 이부브루펜이나 다른 NSAID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소비가 새로운 심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NSAID는 구체적으로 COX-1 및 COX-2로 알려진 프로스타글란딘 신타제 1 및 2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 효소는 통증과 열을 유발할 수 있는 지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합니다. COX-2는 통증과 염증에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산합니다. COX-2를 억제하기에 선택적으로 쓰는 NSAID는 셀레콕시브 및 디크로페낙을 포함하고 이부프루펜은 두 COX-를 모두 차단하는 NSAID입니다. 베란 장관은 사람들에게 열을 치료하기 위해 파라세타몰을 복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이 지침은 아스타미노펜도 NSAID라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NSAID인 인돌메타신은 바이러스 RNA 합성을 차단하지만 COX 옥제제와는 독립적입니다. 대조적으로 COX-2의 의존적인 PGE2는 미해결 바이러스 감염의 만성 항바이러스 림프구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에이스 억제제의 소비가 감염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측은 있지만 임상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 ACE2 억제제 복용 환자는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보다는 계속 복용을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스파이크 단백질은 ACE2에 결합하여 ACE2 수준을 하향 조절합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2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폐, 심장 및 위장관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부브루펜과 같이 ACE2를 증가시키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억제제의 사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라스 억제제가 ACE2를 반사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론적으로 바이러스 복제를 가속화하여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ACEI, ARB 약물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라스의 억제제의 적용 후 ACE2가 폐에서 양성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ACE2의 증가된 발현이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승된 ACE2는 폐염증을 개선하고
폐 섬유화를 억제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매개하는 역할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장점은 단점보다 크다 했습니다. WHO 공고안은 후자를 선호합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폐렴 또는 폐 손상과 같은 RAS 활성화 상태에서 ACE 손실은 질병의 발달 및 진행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CE의 발현은 확립된 죽상 경화 플라그나 당뇨병과 같은 원내 경화성 상태에서 감소됩니다. 모든 모델은 아니지만 일부 모델에서 ACE의 결핍은 노화 또는 심장 압력 과부하로 진행성 심장 섬유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클리닉에서 ACE에 대한 가장 좋은 적용증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치료입니다. G 모델에서는 촉매 활성 제합성 ACE2 단백질을 사용하여 야생형 마우스 및 ACE2 결핍된 마우스에서 급성 폐손상 증상을 개선시켰습니다.